자, 이제 호이트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호이트 파트는 일단은 좋은 데는 돈 많은 사람이 차지한다. 이 끝나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도 역시 답 잡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 살아가는 우리 주변을 보니까 주택과 학교와 상가와 공장이 막 섞여 있나요? 안 그렇죠. 주택은 주택들끼리 그 안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예. 저 상가는 또 이렇게 상가 지역끼리, 공장은 공장 지역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주변에 보니까 똑같은 종류는 유형은 똑같은 유형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고 다른 것들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돼요. 예. 같은 똑같은 예. 그래서 이제 동종 유사 활동은 집적 이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같은데 몰려 있는 게 좋대. 그리고 이질 활동은 분산 입지, 입지적 피장립성. 그래서 그냥 똑같은 놈들은 모여 있는 거고 다른 놈들은 떨어져 있다. 이런 값만 잡으면 그냥 답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양가로 1번, 2번은 아니 2, 3번은.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전혀 보지 않아도 나중에 문제 푸는데 지장이 전혀 없고요. 양가로 1번은 중요합니다. 1번. 예. 무슨 이론 나왔어요? 버제스의 동심원설 나왔죠? 써볼게요. 버제스의 동심원설. 동심원이란 거 아시죠? 연못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퍼져 나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동심원이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그려볼게요. 자, 연못에다가 돌멩이를 던졌더니 이런 동심원의 파장이 이렇게 퍼져 나간대요.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전에 여기서는 순서를 물어봐 주는 문제가 있어요. 순서를 물어봐 주는. 그래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오른쪽에 그림이 있으니까. 1번은 중심 업무지대라고. 자, 일단 먼저 읽어. 1번보다 시작. 중심 업무지대. 2번은 점이지대 또는 전이지대 또는 천이지대. 다 똑같은 말인데 일단 책에 있는 용어대로 읽어요. 2번보다 점이지대. 자, 3번은 저소득층 지대라고 읽어주세요. 자, 3번 뭐? 저소득층 지대. 4번은 중산층인데 중유층 지대라고 읽어주세요. 똑같은 말이야. 4번 시작. 중유층 지대. 5번 통근자 지대. 자, 그럼 다시 그냥 읽어보는 거 먼저 설명을 좀 더 해줄게요. 1번 시작. 중심 업무지대. 2번 점유지대. 3번 소득층지대. 4번 중류층지대. 5번 통근자지대. 자, 일단 하나하나 다시 설명할게요. 1번이 중심 업무지대가 뭐냐면 다양한 기능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이 1920년대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커지는데 어떤 모습의 변화가 생기는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거든요. 자, 근데 잠깐만요. 이 사람도 죽었겠죠? 이 사람도 죽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1826년, 1920년을 암기하라고 써주는 건 아니에요. 예, 좀 이따 뭐가 하나 나와서 그런 거지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1번 지역에 보니까 은행도 있고 모텔도 2개 있고 식당도 2개 있고 뭐 대장간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모텔도 더 많이 필요하죠. 식당도 더 많이 필요하고 말들도 따닥따닥 더 많이 다니니까 대장간도 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1번 지역에서만 모든 게 다 충족이 안 돼. 그러니까 2번 지역 무슨 지역이죠? 시작. 2번 점이지대. 2번 지역에 이제 공장들, 숙박업소들, 목욕탕, 술집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주거 기능, 상업 기능, 공업 기능이 혼재돼서 주거 환경 자체가 극히 불량한 지역이 바로 2번입니다. 2번. 다음. 그럼 2번에서는 누군가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접시도 닦아야 되고 쇠도 두드리고 이런 노동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3번이 바로 저소득층지대 노동자 지대라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사실 노동자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세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뭐 억대 뭐 연봉 받는 노동자도 많이 있겠지만 거의 100년 전이기 때문에
이때 노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노동력 착취가 뭐 일반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노동자가 저소득층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저소득층 지대 이꼴 무슨 지대? 노동자 지대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4번은 의미 없는 지역이야. 예, 중류층 지대. 5번은 무슨 지대라고 나왔어요? 통근자 지대인데요. 자, 이 5번에 사는 사람은 1920년대거든요. 그러면 그때 자동차가 있긴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1번에 직장이 있어요. 뭐 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도심의 외곽에서 1번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려면 교통비 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근자 지대 이꼴 고소득층 지대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통근자 지대는 무슨 지대? 고소득층 지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1번 시작. 중심 업무 지대. 그래도 여기는 학원이 수준이 높아요. 딴 데 가서 이번 주 내내 요거 했는데 자, 1번 읽어보세요. 시작하겠더니 1번 이런 학생들이 제법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거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합격의 기운이 확 이렇게 다가오는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시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통근자 지대. 예. 통상은 2번이 여기서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2번은 어디 사이에 있냐라고 물어봐. 2번 어디 사이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오늘 마음에 들어. 2번 어디 있냐 했더니 어제는 1번과 3번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적했는데 여러분들 대단한데 우리가 좀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2번을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중심 업무 지대하고 저소득층 지대 사이에서 점유지대가 있다. 이제 요거.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시험에도 이런 게 나왔는데 버지에스의 동심원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쪽 파트에서 이론이 이렇게 나와. 누구의 무슨 이론에 의하면 이라면 그 사람이 했던 거 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버지에스의 동심원설에 의하면 도심 중심부로 갈수록 범죄라든지 빈곤, 질병이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 이론에 의하면 맞죠? 왜냐하면 3번과 2번을 거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극히 불량하고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살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증가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 요 정도만 잠깐 들어보면 되겠고, 자, 요거 다음에 공간 띄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갔죠? 자, 얘랑 보니까 뭐가 좀 닮은 구석이 있나요? 있어요? 닮았네. 그쵸? 자, 누가 선배예요? 티넨하고 버지스하고. 티넨이 선배죠. 저는 시험에 이게 또 나오더라고요. 티넨은 버지스의 이론을 농업 부문에 응용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티넨의 이론이 나올 때는 버지스 할아버지도 안 태어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응용해야 돼? 버지스가 티넨 걸 응용했겠죠. 그래서 선배가 후배 거를 응용한다 이게 말 안 되는 거고 후배가 선배 걸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선배의 둘 중에 티넨이 선배고 버지스가 후배다. 다시 누가 선배고 티넨이 선배고 버지스가 후배다. 후배가 선배 걸 응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그거 하나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비교시키려고 이쪽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자, 좋고요. 이제 넘기세요. 이제 66페이지 넘겨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나와요. 정책. 그래서 일단 한 장을 더 넘길게요. 68페이지. 이제 그 밑에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을 잠깐 한번 우리가 읽어보려고요. 자, 볼게요. 부동산 시장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 이제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꽝 하고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이제 부동산 문제다. 뭐 부동산 문제에는 뭐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여러 개 있겠죠. 됐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정부가 보니까
가만히 놔둬도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정부 보니까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시장에서 문제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부가 이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뭐라 불러주냐면 정책이라고 그래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뭐라 한다? 정책. 근데 어떤 시장에 개입하죠?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불러주냐면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정책이란 것은 정부가 시장에 뭐 하는 걸 정책이란다. 개입하는 걸 정책이란다. 자, 됐고요. 다음.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정책인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뭔가 얻고자 하는 의도,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달성할 의도를 가지고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이제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 측면에서 개입하고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서 개입하는 건데, 자, 그냥 이거는 뭐 암기해라 이건 아니에요. 예. 정치적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이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 먼저 정리하죠. 사회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효율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 선거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선거 공약이 또 사회 목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해 줍니다. 뭘 가지고? 형평성. 자, 이 형평성은 대충 감은 올 거예요. 아, 뭐 대충 이렇게. 자,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수평적 형평성이란 것이 있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거는 시험에는 수평적, 수직적 이런 말 안 나와. 지금 감 잡으라고 좀 알려드린 거예요. 수직적 형평성이란 게 있어요. 이건 시험에 절대 표현되지 않습니다. 수평은 어느 한쪽이 높대 낮대. 아, 높거나 낮은 게 아니고 똑같다가 수평이구만. 예, 그죠? 예. 월소득이 7천만 원인 갑돌이하고 월소득이 7천만 원인 율돌이는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세율이 똑같아. 똑같은 놈은 똑같이 접근하겠다가 수평적 형평성인데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 시험에. 절대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자, 수직이란 것은 위아래가 있는 거죠. 격차가 있다는 거야. 물론 시험에 이런 용어를 요구하진 않아요. 예. 근데 수직은 위아래 격차가 있는데 우리 학교로는 맨날 저도 돈 좋아하게 생겼죠. 그죠? 맨날 사람 가지고 집 가지고 맨날 돈 이야기만 하는 거야. 계속 돈 이야기만 해 학교로는. 그래서 사람도 구분할 때 학벌이 뭐냐, 잘생기냐, 못생기냐 안 물어봐요. 돈이 많냐, 적냐, 집도 국가주택이냐, 저가주택이냐. 계속 학교는 돈 이야기만 하는 거야. 돈 이야기만.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앉으세요. 제가 수업하기 좀 편하게끔. 이쪽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돈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은 이쪽으로 좀 앉고 또 자기 생각에서 나는 좀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앉고 나는 좀 애매하다 그러면 가운데 앉고 이렇게 좀 하세요. 그래야 제가 수업 시간에 좀 편하게 사례도 들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섞어 앉았지만 뭐 알아서 다음 주부터는 이쪽은 고소득층 이쪽은 저소득층 뭐 이게 애매한 사람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수업할 때 어디만 쳐다보고 할까? 아, 저쪽만 쳐다보고. 나는 돈 많은 사람이 좋으니까. 자, 볼게요. 그러면 수직은 격차가 있대. 위아래 격차가. 고소득층, 저소득층 소득의 격차가 있는 거 맞죠? 고가주택, 저가주택 격차가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수직적 형평성은 고소득층, 고가주택은 능력되니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겁니다. 저소득층, 저가주택은 세금을 조금 내라고 그래. 그래서 많이 걷어서 쓰고 나머지를 이 사람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쓰겠다. 이게 바로 형평성이에요. 형평성. 예. 이제 제가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용어를 붙여줬는데 이런 용어를 몰라도 괜찮아. 그래서 요 파트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앞으로 형평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세금을 과세할 때도 주택 가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하면 안 되겠죠. 고가주택이냐 저가주택이냐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할 거고. 다음.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의 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패의 반대말이 뭐죠?
성공이죠. 성공의 반대말이 실패군요. 그러면 시장 실패란 것은 시장이 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게 시장 실패예요. 예. 시장이 실패했다 이거지 뭐. 여러분들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시험에 떨어지면 무슨 실패예요? 시험 실패죠. 예, 그죠? 정부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시장이 개입했는데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죠. 정책 실패가 나타났죠. 그런 경우는 정부 실패라고 그래.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세요. 시장이 실패하면 시장 실패, 정부가 실패하면 정부 실패, 시험이 떨어지면 시험 실패는 제발 없길 바랄게요. 제발, 제발.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요거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일단 시장에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가 없다. 시장에는 선택해서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제 잠깐 봅시다. 무임승차란 말이 있어요. 무임승차. 제가 이제 아침에 저기 이제 버스 타고 왔는데 부산 저기 터미널에서 이제 내렸어요. 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는데 승차 있죠.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택시 기사한테 기사님 제가 돈이 없는데 오늘 딱 한 번만 나 저기 서면역까지 데려다 주세요. 라고 무임승차하면 택시 기사가 저를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씨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씨 내려 라고 하겠죠. 그건 택시 기사님의 정당한 권리예요. 예. 승차를 했으면 돈을 당연히 내야 되는데 제가 무임승차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배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배제시켜야 되겠죠? 맞습니다. 다시 제가 지금 아침에 밥을 안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이제 이번 수업 끝나고 밑에 편의점 내려가서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우유 하나하고 삼각김밥 하나씩 사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고 좀 이따 내려갔습니다. 근데 삼각김밥은 보니까 괜찮은데 우유가 유통기한이 오늘이 마지막이야. 제가 원래 두 개 선택하러 갔죠. 근데 김밥은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상해지네요. 이게 의도한 게 아니고 이게 김밥은 선택하고 우유는 유통기한이 깐당깐당해서 제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맞죠? 그럼 시장에서는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사고 싶은 것만 골라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씩 잡아내는데 일단 양가로 3번에 보니까 혹시 무슨 말이 있어요? 공공재란 말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하면서 제가 하나씩 잡아볼게요. 뭐 공공재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공공재의 개념은 시험에 안 나와요. 네. 나와도 오답이 안 나와. 공공재는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정부가 그 돈 모아서 정부의 재정이 있겠죠. 그 돈 가지고 학교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소방관, 경찰, 국방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공공재라고 그래요. 공공재. 예. 잠깐 또 끊고 하나 더 갈게요. 적정량이란 소리가 뭔지 대충 감오죠. 적정량. 그렇죠. 그러면 적정량보다 많다는 과대예요, 과소예요? 과대죠. 적정량보다 적다는 뭐죠? 과소죠. 그러면 잠깐 끊고 시험에서 답 찾는 방법 하나 짚고 갈 겁니다. 머피 법칙이라고 들어봤나요? 맨날 재수없는 일만 많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재수없고 안 좋은 일은 많이 생겨. 그래서 뭐예요? 많이 생기니까 과대입니다. 근데 좋은 일은 별로 안 생겨. 소. 일단 따라서 무슨 말인지 몰라 좋으니까. 안 좋은 것은 과대, 좋은 것은 과소. 시작. 안 좋은 것은 과대, 좋은 것은 과소. 자, 그럼 이제 경찰력 치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나라에 속하는 거죠, 정말.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우리 막 새벽에도 여자들 걸어 다녀도 가끔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말 안전한 나라죠. 근데 우리 국민들 욕심은 더 안전해지길 바래. 그러려면 그냥 내 개인 생각인데
경찰력이 지금보다 한 3배만 더 늘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치안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리 국민들의 요구치는 굉장히 높아. 근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죠. 엄청난 돈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공공재는 어쨌든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자, 공공재 나오면 과 뒤라고 나와야 돼, 과소라고 나와야 돼. 지금 제가 중간 설명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답 찍는 방법을 한번 해보는 거야. 공공재 과대예요, 과소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공재는 좋은 거니까 뭐예요? 과소야. 일단 좋은 거니까. 요거 끝나고 바로 다음에 외부 효과가 나와.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짝 했는데 외부 효과란 토지는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내 토지 바로 외부에 옆에 세계 최대 규모 공동묘지가 조성이 된다는 거야. 그럼 땅값 폭락하겠죠. 재수없죠. 그러니까 야 토지야 우리 딴 데로 가자 하고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 외부에 안 좋은 시설이 생기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토지 가치가 다운되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재수 없는 부예외부효과라고 부예외부효과. 무슨 외부효과? 다음 내 토지 주변에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좋은 학교가 들어서 가지고 땅값이 오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야 네 땅 저리 옮겨라고 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좋은 영향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뭐 나온 김에 좀 더 합시다. 저기 부 옆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정 옆에 플러스가 붙었죠. 마이너스가 뭘까요? 손해, 이익을 뺏겼다 이겁니다. 플러스는요. 더 많은 이익이 생겼다 이 말이죠. 다음 주에 뭐가 또 나오냐면 그 지렛대 효과라는 게 나와요. 부동산은 고가다. 근데 나는 주머니에 2억밖에 없다. 근데 내가 보니까 요거는 3억짜리 요거는 4억짜리인데 수익성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나는 내 돈 2억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 돈에다가 일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 그게 지렛대 효과거든요. 지렛대 효과도 정의 지렛대 효과도 있고 부의 지렛대 효과도 있는데 시험이 얼마나 친절하냐면 정 옆에는 정의 외부 효과든 정의 지렛대 효과든 플러스를 붙여주고 부는 옆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 그러면 오늘 할 거 다음에 할 거 똑같은 거야. 플러스가 붙었다는 것은 이익이 생긴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끌어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이 생기려면 남의 돈 빌리는 돈에 대한 이자율이 쌓여야 돼, 비싸야 돼? 쌓야지 이익이 생길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천문학적인 고리 사채를 갖다 쓸 수도 있죠. 근데 사채는 정말 급해가지고 메꾸려고 지금 당장 급하니까 메꾸려고 하는 거지. 그 엄청난 이자율이 있는 사채를 써가지고 내가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진 않겠죠. 그러면 사채를 갖다 써가지고 계산해 보면 수익률이 현저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정 옆에 플러스가 붙는다. 뭔가 이익이 생기는 거다. 부 옆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다. 뭔가 손해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럼 어디? 부의 효과는 과대 과소. 설명을 안 해줬어 지금. 그렇지만 답을 찍어야 된다고요. 다시. 안 좋은 것은 과대, 좋은 것은 과소. 시작. 안 좋은 것은 과대, 좋은 것은 과소. 자, 공공재는 과대 과소. 왜? 좋은 거니까. 부예비과 과대 과소. 왜? 안 좋은 거니까. 정의예비과 과대 과소. 왜? 좋은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답이 나와. 한 번 더 읽고 이제 설명 계속 할게요. 안 좋은 것은 과대, 좋은 것은 과소. 시작. 안 좋은 것은 과대, 좋은 것은 과소. 그래서 이제 이 공공재의 개념은 시험에 오답이 절대 나오지 않고 공공재의 특징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공공재의 특징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니은에서 계속 답을 제시합니다.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제일 핵심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아니 그 공공재 특징 거기 동그라미 저기 2번 있잖아요. 니은 거기서 제일 핵심적인 용어가 뭐죠? 과소. 그게 핵심이야. 제가 잠깐 부연 설명할게요. 우리나라 국방을 튼튼하게 지키려면 전투기가 100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국방을 삼성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국가가 담당하고 있어요? 국가가 담당하고 있죠. 지금 그죠? 국가가 담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 전투기 100대 정도는 있어야지
50대는 출격하고 나머지 50대 정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잘 어떻게 운용을 한대. 근데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다 내줘야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일부 부산 사람들이 세금 안 낸 거야. 그런다고 해도 전투기 100대는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대신에 다른 부분을 줄이겠죠. 근데 삼성한테 국방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전투기 100대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세금 일부 안 낸 거야. 그러면 전투기 90대만 보유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무리하게 가동해서 쓰고 그런 거야. 그렇게. 근데 방금 설명했던 건 이제 시험에 안 나오네. 결론만 나오네. 결론만. 예,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보면 중간 과정을 물어보는 게 있고 과정 필요 없이 결론만 물어보는 게 있는데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게 과정인데 필요 없어요. 공공재는 좋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공재 좋은 것은 충분하게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소리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공공재는 사적 기업에 맡길 경우 과소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냥 결론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시했을 때 계속 답은 여기서 나왔어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그리고 우리 시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거기에 경제언론이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과목이. 거기서도 공공재가 나오는데 계속 답을 과소 그쪽에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쨌든 뭐 다음에 1월달 수업할 때도 한 번 더 설명을 하긴 하겠으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명 없어요. 예. 왜냐 중간 설명을 안 물어보니까. 다시 공공재는 좋은 거죠. 좋은 것은 과 뭐라고 그랬어요? 소. 안 좋은 것은 과 대. 그래서 일단은 공공재는 좋은 거니까 과소 하나 잡았고 이제 동그라미 기억에서 두 개 좀 설명할게요. 공공재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동그라미 기억 보니까 공동 공급은 전혀 의미가 없고 바로 옆에 보니까 비분할성 결합 소비란 말이 있죠. 분명히 아까 우리는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물건을 두 개 고르러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만 선택해도 된다라고 아까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그죠? 근데 공공재는 그게 안 된대요. 내가 내는 세금 가지고 학교도 만들고 군인들 월급도 주고 소방관들 월급도 주고 정치인들 월급도 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정치인들 하는 꼬락서니가 너무 싫은 거야 나는. 난 국회의원이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 전화해가지고 나 주민등록번호 몇 번 어디 사는 누군데 정치인들이 꼴보기 싫어 죽겠으니까 앞으로 나는 정치 서비스는 소비하지 않을 테니까 다른 쪽으로 나가는 세금은 정상적으로 내겠으나 정치인 쪽으로 들어가는 세금은 나 안 낼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납세 의무라는 소리를 붙여놨잖아요. 그 말은 좋든 싫든 무조건 세금 다 내고 무조건 소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할 선택에 의한 분할 소비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시장 논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시장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아까? 공짜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부산 해운대 해운대 바닷가를 제가 한 번도 여지껏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 20년 정도 전에 그 부산 아가씨랑 이렇게 한 1년 정도 제가 사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광안리는 한번 가봤는데 해운대를 한 번도 못 가봤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자 이제 해운대에 이렇게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해운대 해변가 모래사장은 부산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오늘 오전 수업 끝나고 이제 해운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해변가를 뛰어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당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디 사니? 저기 여수 사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여기는 부산 시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당신은 부산에다 세금 안 냈잖냐. 그러니까 저리 꺼져라 라고 배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보세요. 저는 지금 분명히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 맞죠? 세금 안 내고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무임승차 했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시장 논리는 무임승차하면 배제시킬 수가 있다고. 근데 공공재 같은 경우는 무임승차해도 배제시킬 수가 없죠. 그러면 공짜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그라미 기억은 대충 알아두면 되겠고 동그라미 어디가 답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니은이 핵심이에요. 니은이 핵심. 뭐 좋은 것은 과소 그렇습니다. 나온 김에 하나 더 해야 돼요. 동그라미 디귿 해보니까
규모의 경제란 말이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이 말은 앞으로 있잖아요. 어떤 용어에 경제란 말이 붙잖아요. 뭐 외부 경제, 외부 부경제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앞으로 어떤 용어에 경제란 말이 붙는다는 것은 이익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가 생긴다? 이익이 생긴다. 경제의 반대가 뭘 것 같아?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봐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냥 이제 경제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미친놈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경제, 그러니까 어떤 용어 속에 경제란 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익이 생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이 파트에서 경제의 반대가 뭘까? 그러면 손해죠. 손해는 불경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경제의 반대는 불경제예요. 불경제. 그래서 어떤 용어 속에 경제가 생긴다는 경제란 말이 있으면 뭔가를 통해서 이익이 생긴다 이런 의미고, 불경제란 말이 있다는 것은 뭔가를 통해서 손해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 다시 볼게요. 경제 이익이 생긴다. 이거 뭐라고 나왔어? 규모. 아, 뭔가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이 생긴다. 이 말을 갖다가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두 군데서 나옵니다. 먼저 소비 과정에서도 규모의 경제란 말이 나와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데 우리 집에서 저기 보니까 여기 부산까지 220km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220km 정도. 예. 진짜 먼 거리죠. 그죠? 차 타고 몇 번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다니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다니는데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버스 타가지고 잠깐 눈 좀 잠깐 감았는데 갑자기 이상해서 눈 떠보니까 휴게소야. 부산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얼른 밑에 내려서 일 좀 보고, 예, 다시 또 타가지고 잠깐 눈 떴는데 사람들 내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잠을 깊게 자가지고 목은 잠겼는데 기분은 좀 되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 보니까 기분이 좀 별론데 어쨌든 아까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까지는 되게 잠을 너무 깊게 자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네, 봅시다. 이 도로가 220km인데 엄청난 긴 거리죠. 근데 이 도로 만드는데 이게 돈이 몇십조 들어갔겠죠. 이 정도면 물론 한꺼번에 만들지 않고 구간 연결했겠지만 어쨌든 그래. 근데 있잖아요. 이 도로를 저 혼자만 이용한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 혼자만을 위해서 몇십조를 들여서 도로를 만들었대. 그럼 저는 한 번 오는데 한 10억씩 내고 이렇게 와야 될지 몰라요. 차비로. 근데 얼마 냈냐면요. 정확하게 25,000원 내고 왔습니다. 왜냐? 하나의 이 도로라는 공공재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저 혼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했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용한다면 내가 비용 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이용했기 때문에 비용을 서로 분담해서 낼 수 있죠. 마치 공동 구매하면 소비자 규모가 커지면 싸지는 것처럼. 예, 그게 바로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절대 오답 안 나옵니다. 물론 오답은 불경제란 말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충 감 잡았죠? 됐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 동그라미 디귿에 나온 건 요건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계속 배워 갈게. 요쪽 파트가 더 중요합니다. 생산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혹시 독점 시장이란 말, 과점 시장이란 말이 있는데요. 자, 시험에 있잖아요. 독점, 과점 시장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야, 독점 시장의 정의가 뭐냐? 과점 시장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는 안 나와.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면 돼. 공급자가 딱 한 놈만 존재한대. 무슨 시장이에요? 독점 시장이라고 그래. 독점 시장. 그러면 독점 시장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지 마음대로 지고 흔들어 버리겠네요. 그죠? 공급자가 세 놈 있어. 다른 놈들 없고. 근데 이놈들이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쏙닥쏙닥 담합을 해버릴 수도 있죠. 이런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고 그래. 어쨌든 독점 시장이든 과점 시장이든 공급자가 시장을 지고 흔들어 버리니까 시장이 제대로 안 굴러갈 수 있겠군요. 자, 용어만 잠깐 들어보면 돼요. 볼게요. 이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비가 100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생산비가 100원이니까 100원에 팔아야지 손해는 안 보겠죠. 그죠? 근데 이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중소기업들 이렇게. 근데 이번에 A기업, B기업, 대기업이 시장에 참여했대. 대기업은 돈이 많으니까 설비 투자할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A기업이 부산에다가 말이죠. 300만 평 규모 공장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대규모 공장을 짓고
전부 다 자동화 시설로 갖춰 놔버린 거야. 그래서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7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대량 생산하면 생산 단가가 싸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만드는 것은 100원이고 대기업은 AS도 잘해주는데 만드는 거 70원이다. 이거 안 사죠. 그죠? 이것만 사죠. 중소기업들 다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대기업이 혼자 남아서 독점 시장이 되거나 또는 B도 똑같아. 독점은 아니야. 근데 이 두 놈이 경쟁자 중소기업들이 사라지니까 일식집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우리끼리 피 흘리지 말자. 네가 먼저 몇 프로 올려라. 내가 그 다음에 언제 올릴게 해가지고 담아버려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독점 과점 시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에 있어서 규모 경제는 추가적인 생산할수록 생산 비용이 앞으로 점점 증가해요, 감소해요? 잠깐만, 대량 생산하면 할수록 생산 단가가 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산 비용이 점점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죠. 그래서 비용 감소 산업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규모의 경제 비용 감소 산업에 의한다면 시장에서는 무슨 시장이 될 수 있다. 족점 또는 과점 시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나중에 이제 책에는 지금 그게 안 나왔지만 나중에 이 부분 중심으로 뭔가 풀어가는 게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냥 한번 그냥 찍어보는 거야. 그냥이. 예. 내가 이제 생산자예요. 물건을 생산하죠. 생산비가 들어가겠죠. 그 생산비를 고려해서 가격을 앞으로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찍어봐요. 비용 감소 산업이라면 앞으로 가격은 상승 하락. 자, 다시 비용 감소 산업이라면 앞으로 가격은 상승 하락. 어차피 인생은 둘 중에 하나야. 다시 물어볼게요.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앞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하겠죠. 질문을 그거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진짜 미안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생산하는데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산업이래. 그럼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죠. 다시 비용 감소 산업이라면 가격을 올리겠어요, 내리겠어요? 그렇죠. 생산비가 하락하니까 가격을 내려도 되겠죠. 또 이제 비용 이제 불변 산업이란 것도 나중에 책에 나올 거예요. 비용 불변 산업이란 것은 지금 생산비가 100원인데 추가적인 생산하더라도 여전히 생산비는 100원이다 이거야. 그러면 비용 불변 산업은 앞으로도 가격은 불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생각할 게 아니고 당연히 생산 비용, 비용 증가, 가격 상승, 비용 불변, 가격 불변, 비용 감소, 가격 하락.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당연히 찍어줘야 되겠죠. 네, 나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 다음 이제 6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이제 외부 효과가 보일 거예요. 외부 효과 보이세요? 예. 이제 개념에 보니까 제3자란 말이 있을 거예요. 제3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3자. 제3자. 그 옆에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밑줄 그어놓으세요. 의도하지 않은. 바로 옆에 의도하지 않은.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기분이 서로 이렇게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갑돌이가 을돌이 때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갑돌이가 을돌이 주먹으로 때렸더니 을돌이 코피가 터진 거야. 예. 그럼 갑돌이는 을돌이를 때릴 의도를 가지고 한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코피가 터지는 을돌이도 열받아가지고 갑돌이를 패주고 싶어가지고 발로 뻥 차버렸어. 그랬더니 갑돌이가 배를 맞고 쓰러졌네. 그러면 갑돌이와 을돌이는 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 맞죠? 그렇죠? 예, 의도를 가진 당사자가 관계야.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뭐라 잔소리하면 뭐라 그래? 제3자는 빠져. 그러면 갑돌이 을돌이 사이는 서로 의도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제3자는 의도하지 않은 이건데 일단 외부 효과를 보도록 할게요. 외부 효과.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으로부터 좋은 영향도 안 좋은 영향도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죠. 그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기분 좋게 나타나는 영향을 정의 외부 효과다라고 불러줍니다. 외부로부터 기분 나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걸 갖다가
부의 외부 부외부 효과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도하지 않은 파트는 이제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쾌적한 마을인데 앞에 있는 학생이 양계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닭들이 하루에 달걀을 10개, 100개씩 열심히 놔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산 시청에다가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가지고 여기다 공장을 차렸거든요. 그럼 저는 분명히 정부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공장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제가 공장을 차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가동하는데 제가 이 학생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 학생 혼 좀 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학생 양계장에서 닭들이 물을 마실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폐수를 고의로 방류를 시켰어. 그랬더니 그 폐수를 먹고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산란율이 50% 줄었어. 근데 그 사람이 알았어. 그럼 내가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를 줬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하면 제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앞으로 안 그렇게 하고 보상해 주는 거 맞죠? 그건 맞습니다. 의도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공장을 내가 가동했는데 나는 공장을 설립하고 나를 위해서 생산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장을 가동했더니 소음도 발생하고 먼지도 발생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와가지고 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공장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우리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 받았다가 아니고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네 때문에 산란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 같다. 그러니까 너가 보상해라. 라고 하면 제가 보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구체적인 직접적인 정황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얘를 죽이려고 한 게 얘한테 뭔가 피해를 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한 건데 의도되지 않은 것은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겠죠. 예, 그런 걸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많은 방금 설명했던 것도 시험에 안 나오고 결론만 나와 결론만. 어쨌든 외부 효과는 의도된 행위가 아니고 뭐다? 의도하지 않은 거기 이제 그게 가끔 오답이 나옵니다.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고 외도도 하면 안 돼요. 외도하지 않았다. 어쨌든 둘 다 하시면 안 돼요. 의도도 하지 않았고 외도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잠깐 볼게요. 이제 우리 학계론을 보면 그 영어를 되게 좋아해요. 학계론에 보면 그 지렛대 효과라고 아까 잠깐 소개했잖아요. 이제 투자할 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해가지고 수익률 높인다 뭐 이런 거. 지렛대 효과를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그래. 근데 영어 이 단어로 나오진 않고 이거를 읽어서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써보면 레버리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지렛대 효과라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냥 영어를 한글로 써서 레버리지 효과란 이런 게 나와. 자주 나와요. 많아. 그래서 이것도 영어 공부 좀 한 번 더 해야 돼. 그 부산 진구하고 부산 강서구가 있어요. 부산 진구, 부산 강서구가 있는데 이번에 명문사립 초등학교 좋은 생태공원을 이제 어디인가에다가는 이제 만들어야 돼, 유치를 해야 돼. 그럼 이건 좋은 시설이에요, 혐오스러운 시설이에요? 좋은 거죠. 그럼 부산 진구하고 부산 강서구하고 서로 자기 쪽으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붙습니까? 제발 우리 좀 주세요, 우리 쪽으로 오세요 그러죠. 그래서 프리스 제발 인마이 프론트야드 너는 좋은 거니까 제발 우리 앞으로 좀 와달라 해서 이 영어 단어를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를 읽으면 뭐가 되냐면 핌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무슨 현상? 그래서 정의해볼까는 앞으로 핌피 현상이라고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냥 한글로 핌피 이렇게 다음에 납골당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죠. 공동묘지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 동네로 들어오면 돼안돼? 싫잖아요. 혐오스럽잖아요. 그래서 not in my backyard 현상에서 안 좋은 것은 님비 현상이라고도 불러줍니다. 무슨 현상? 님비 현상. 그래서 정의의 불가는 무슨 현상? 핌피 현상. 부의 불가는 님비 현상. B자를 빼면 뭐가 돼요? 읽어보세요.
우리 동네에 세계 최대 규모 납골 땅이 들어선다. 그럼 님비 현상이죠. B자를 빼니까 뭐가 돼? 그렇지. 방금 누가 님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셨네요. 욕이 되는 겁니까? 아, 님이란 욕 모르세요? 근데 반응이 왜 이러지? 농담이에요. 이제 시험에는 미안해요. 전혀 이제 시험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어쨌든 농담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안 통해요. 아침에는 기분 좋게 버스에서 내렸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했고 여기서 과대 과소 쓸 텐데요. 중간 설명 없어요. 중간 설명 없다고. 그냥 찍어야 돼. 부예비과 다시 이쪽 다시 오세요. 지워버렸나? 지워버렸네. 다시 하세요.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좋은 것은 과소, 안 좋은 것은 과대. 시작. 좋은 것은 과소, 안 좋은 것은 과대. 공공재 과소, 부예비과 꼭 이렇게 해야지 대답하십니까? 정예비과 과소. 이제 나중에는 왜 그런지 그 절차를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이거는 절차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결론만 요구하니까. 안 좋은 것은 과대, 좋은 것은 과소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디 정부가 봤을 때는 정예부유과, 부예부유과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응? 둘 다 문제가 됩니다. 적정량이 뭔지 아시죠? 적정량? 그러면 과대는 문제가 되는 거 맞죠? 적정량, 과소는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부 봤을 때는 적정량을 기준으로 많아도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어디 시장에서 과소 소비, 과소 생산이 나타나면 정부가 규제하겠어요, 지원하겠어요? 지원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얘는 거의 의미 없이 나와요. 앞전에는 이게 또 나왔네. 인근 지역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섰다. 그러면 지역의 주택 수요는 증가하냐 감소하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감소한다고 시험에 나오더라고. 틀린 거 고르시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신경 안 써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은 있잖아요. 어디? 그러면 잠깐만. 부예비과는 과대 과소. 과대죠. 공장이 무리하게 공장을 많이 가동해서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나 봐. 어쨌든 과대예요. 예. 근데 시험은 절대적으로 비중이 이쪽에 쏠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예 외부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 표출이 그렇게 안 나타나요. 잘. 반발이 없어요. 부예부 효과가 나타나면 갈등이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이 우리 동네에다가 정말 멋있는 생태숲을 조성해가지고 우리 부산 지역에서 우리 아파트 값이 한 2배 오른 거야. 정예부과죠? 그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부산시장한테 쫓아가지고 야, 이 X 같은 놈아 왜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파트 값 2배 오르게 했냐고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죠? 내가 저번에 찍어주길 잘했어. 다음에 나오면 또 찍어줘야지. 이런 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뭔가 표출 안 되고 가만히 좋으니까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제 속으로 킥킥 웃으면서. 그러나 부산시장이 우리 아파트 옆에다가 세계 최대 규모 공동묘지를 조성한다고 해봐. 그럼 막 뛰들어고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예부 효과가 사회적 갈등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험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러면 공장이 하루에 공장을 8시간만 가동을 하면 공기를 덜 오염시키고 공기가 이제 그 오염이 자연 정화가 될 텐데 공장이 막 24시간 풀 가동해 버린대. 무리하게 과대 생산한대. 그러다 보니까 공기 오염이 심하대. 그럼 정부가 규제하겠죠. 규제하는 방법 중에 우리 시험에서 주로 건드리는 게 환경 오염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세금을 때린다. 그 부분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안 쓰고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때 대답을 못하면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니까 상식이란 말 않고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편하게 자연스럽게. 자, 부예부효과 과대 생산이죠. 정부가 세금 때리죠. 세금 때리죠. 그러면 생산비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맞죠? 공급이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앞으로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럼 앞으로 가격은 오르겠어, 내리겠어? 오르죠. 당연 이제 다 맞췄으니까 상식 맞죠?
맞죠? 공식이 공식. 부예비효과 때 정부가 규제하면 공급이 감소하죠? 가격 오르죠? 그렇죠?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걸 틀린 학생들이 계세요.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굳이 쓸 필요도 없어. 근데 사실은 나중에 그게 중요한 거니까 기본서에다 제가 체크를 다 하라고 할 겁니다. 다시 한 번에 당연한 거죠. 과대 생산하니까 세금 때린다. 공급이 감소한다.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지. 네. 다음 이제 한 장은 저기 71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71페이지. 거기 보니까 이제 지역지구제라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보이시죠? 예, 요거 한마디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지역지구제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목적을 보니까 밑줄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제거라고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제거.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예? 맨 위에 있죠? 자 잠깐만. 근데 효율적이지 않다가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 뭐 이런 어감이 좀 일단 다가오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러면 비효율적의 반대가 뭐지? 효율적. 예. 어디?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다른 말로 시험에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이라고도 나오고 다른 말로 둘 중에 뭘 것 같아요? 정예부유가 부예부유가 어울리지 않는 부예부유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예부유가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지정하냐면 지역 지구제를 지정한대요. 시험에 이 지문이 10번도 넘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여기 학원 옆에 보니까 공장도 있고 병원도 있고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논밭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 이렇게. 너무 꼴불견 아닌가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이 나타나고 있죠. 부예부유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지역주제는 이런 식이래요. 저기 산 밑에 쾌적한 공간이 있는 그쪽에 집단적인 주택지를 조성하고 학교도 그쪽으로. 또 저쪽은 보니까 사람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막 고층 건물도 짓고 막 뭣도 짓고 해가지고 상업지, 업무시설 중심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그 옆에다는 아예 큰 부지를 정부가 매입을 해가지고 집단적인 어떤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 지역지구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은 똑같은 놈들끼리 이렇게 하겠대. 그러면 부예부유가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지역지구제를 지정하면 어울리게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부예부유가, 비효율적인 토지용,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묶어서 부예부유가예요. 부예부유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흔히 뭘 지정한다? 지역지구제를 지정한다가 10번도 넘게 시험에 나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네. 자, 이제 잠깐 쉬었다 할 텐데 하기 전에 다시 과대 과소가 앞으로도 계속 나와. 좋은 것은 과소, 안 좋은 것은 과대. 공공재는 과소, 정예부유가는 뭐 과소 물어봤으면 다음 과대가 나와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예부유가는 과소, 부예부유가는 과대. 다시 한번 하고 끝낸다. 좋은 것은 과소, 안 좋은 것은 과대.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